오늘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 그게 증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의 보험을 든다면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를 불러서 계약을 할 거고요. 보험료를 제가 지급하겠죠. 그리고 그 보험의 대상은 뭐죠? 아들의 상해보험이다. 그러면 그 피보험자는 아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로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 상속인으로 제3자로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수익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료를 납입한 주체랑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주체,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럼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증여세 규정에는요, 우리가 생활비 정도, 우리가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생활비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건 그 자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자녀의 상해보험이에요. 상해보험이고 그 보험료가 소멸성이라서 보험금 자체가 거의 실비 변상적으로 나온다면, 이 자체가 아무리 상해보험을 좀 크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증여가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상해보험은 상해를 입은 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납부하는 금액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월 납입액이 1억이에요. 그렇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부과되지 않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들어준 보험금이 3억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데 그때 지급되는 금액이 10억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3억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만약에 3억을 일시금으로 딱 지급했다면, 근데 우연히 그 자녀의 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면, 아니면 부모님한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는데 계좌 이체 증빙으로 3억인데 그게 보험료죠. 그럼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이 자체가 부과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분명 부과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이 보험료 3억을 30년간 납입한 거예요. 30년, 지금 30살이죠, 자녀가. 그럼 10년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10년 기준은 1억이겠죠? 1년 기준으로 얼마죠? 1000만 원. 1년 기준에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불입할 때 과연 이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까요? 이 사람한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나온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해서 계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험료였던 거예요.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원칙은 뭘까요? 원래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5천만 원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 공제. 그 공제가 10년마다 갱신되거든요. 10년마다 5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10년 기준에 1억이잖아요. 그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있죠. 그렇죠?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10년 동안 증여가 발생한 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은 맞는 거죠. 근데 세무조사관이 과연 이 1억에 부과를 할까요? 그거랑 원칙이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이 자체가 부과돼도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조사관이라면 지금 부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부과할까요? 받을 때 부과하겠죠. 받을 때.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 3억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어차피 조만간 보험금을 받게 되면 얼마가 되죠? 10억이 되잖아요.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쉽게 추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금액 기준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살펴봤던 것 중에 그 금액에서 30세 미만은 5천만 원만 넘어도 증여 추정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 10억이 이 10억이 있잖아요. 10억의 보험금이, 이 부모가 3억을 30년간 납입했고 그 납입 내역을 과세당국에서 굳이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아도 이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증빙을 내가 자녀가 직접 했다는 거를 자녀가 소명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과세 당국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를 찾아서 이 보험료를 내가 납입했다는 그렇게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추징하겠죠. 이때 증여세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비과세되는 보험에 가입해서 괜찮대요. 비과세 보험, 여기서 비과세, 과세가 되지 않는 보험이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험을 보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비과세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나는 3억을 불입한 거예요. 내가 넣어도 비과세고 부모님이 넣어도 그건 비과세예요. 저축성 보험인데 난 3억을 불입했어요. 근데 나 얼마 받았죠? 10억 받았죠.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7억이잖아요. 나는 3억밖에 안 넣었는데 7억이면 이자랑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30년간 3억을 불입했더니만 10억이 나왔어요. 이 차액 7억은 이자 성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자는 소득세거든요. 소득세를 비과세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보험료가 10억이 받았어요. 보험금을 10억을 받았는데 이때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 3억 원을 부모님이 전액 납입한 거예요. 그러면 10억 원. 10억은 다 누가 과세 대상이 되겠죠, 이게. 그리고 그 10억이 과세가 되면 2억 4천이나 증여세를 내야 되겠네요. 저는 이 가산세도 아무것도 고려한 거 아니고요. 일단 공제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율을 단순히 곱해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3억 원 중에 반만 부모님이 납입했어요. 그러면 보험금,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일까요? 5억 원이네요. 5억만 있었다면 이만큼 나오겠죠, 증여세가. 근데 만약에 보험료를 자녀가 100% 부담해서 보험금 10억 원을 받았어요. 이러면 증여세가 없겠죠.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입해서 내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왜 증여인가 이게. 그게 아니라 3억 원을 미리 증여를 한 거예요, 자녀한테. 증여세 신고를 한 거죠. 3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내가 줬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돼요. 그렇죠? 이걸 10년에 나눠서 줬으면 훨씬 더 적겠죠. 1,500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보험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궁금해해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보험료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절세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언제 활용되냐면 상속할 때. 보험료를 만약에 자녀가 불입했는데 보험금은 부모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것도 뭐 비과세가 있을 수 있겠죠. 3억인데 10억 비과세 상품이면 가능하겠죠. 비과세 자체는. 어쨌든 과세 수준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보험료를 자녀가 불입하고 보험금을 부모님이 받는다면, 그러니까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쨌든 사망이나 부모님의 암보험을 자녀가 불입해서 그걸 받았다면 그게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부모님한테 간 이 보험금이 상속세 재산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10억인데 부모님이 100% 불입했다면 전액 상속세가 과세되겠죠. 이거밖에 상속 대상 자산이 이거밖에 없다면, 물론 이제 공제 같은 건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50%를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럼 보험금의 50%만큼은 상속세에서 빠지겠죠. 자녀가 100% 부담했다면 이건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한번 보면요. 저는 지금 실질을 기준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그 보험금을 현금으로 부모님한테 받아서 내가 보험금만 납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다른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일단 실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 자녀가 부담한다. 자녀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실제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주 혼동하시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소득세 비과세와 상속세 비과세 규정은 다르다는 거죠. 그 보험료에 대한 지출 수준도 사실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지출해야 돼요. 그런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